우크라이나군이 스톰 섀도우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통해서 쿠르스크를 집중 공격했을 때 이 북한군 500여 명 그리고 러시아군 장교 18명 등이 함께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사망 가능성은 여러 번 나왔지만 이 북한군의 사망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RBC 우크라이나는 24일 텔레그램 채널인 도시의 스피오나에 따르면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지역 공습 당시에 마리노에 있던 러시아 대통령 행정부 요양소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 공격으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고 러시아 군인 18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당했는데 이들은 미사일 공격 현장에서 폭발하지 않은 물체 등을 청소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서 러시아군 사망자 중에는 남부 및 동부 관구 러시아 장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 북한군 가운데 부상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의무병과 통역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또 스톰 섀도우 타격으로 인해서 장군과 고위 장교들이 사상을 당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러시아군 피해도 상당했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면서 레닌그라드 군사지구의 제1부사령관인 발레리 솔로츠크 중장의 사망도 보고되었는데 그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당시에 소위 DNR 그러니까 분리주의 세력의 제1군단을 지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마리우폴과 하르키우까지 투입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에만 있는 것과 우크라이나 영토로 직접 진입했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레드라인을 훨씬 넘어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CNN은 23일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고문들이 도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리우폴은 전쟁 개시 2달 만인 2022년 4월에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은 북한군의 마리우폴 방문 목적은 불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들은 러시아 군복 차림을 했지만 숙박, 식사 등 생활은 러시아군과 별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다른 외국인 병사들이 러시아군과 섞여 있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무선 감청 결과 하르키우에도 북한군이 주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 이곳은 러시아 국경과 불과 50km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중에 한 곳입니다. 나자리 키사크 우크라이나 153 기계화 여단 통합사령관은 현지 언론에 북한군은 부대를 나눠서 전투대를 강화하고 이들 중에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병력 지원이 맞는다면 이 북한군이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전선을 넘어서 이젠 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하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북한군의 도착은 전선에서 러시아 동맹의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RBM을 처음 발사하면서 서방 진영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지만 이 서방 진영은 푸틴의 강력한 압박에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우 인디펜던트는 24일 러시아의 오레슈니크 미사일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주장하는 것만큼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서방 진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막기 위해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서방 진영의 지도자들은 이에 별 개의하지 않는 대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키우 인디펜던트는 이어서 푸틴이 오레슈니크 미사일로 서방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런 협박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는데 별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키우 인디펜던트는 오슬로 대학교의 국방 전문가이자 박사 연구원인 파비안 호프만의 견해를 인용해서 이 미사일 시스템에 10% 이상의 새로운 부품이 들어갔다면 매우 충격적이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RS-26을 분해했거나 그냥 개조한 다음에 몇 가지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페인트 작업으로 이 새로운 미사일을 조립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RS-26은 RS-26 루베즈를 지칭하는데 이 모델은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에 처음 생산돼 가지고 2012년에 성공적으로 시험된 루베즈는 중량이 36,000kg이고 핵무장을 탑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알려진 사거리는 5,800km입니다. 루베즈에는 MIRV 탑재체가 장착되어 있는데 드니프로 공격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는 여러 개의 발사체가 지면에 떨어진 모습이 나오지만 기존 미사일이나 탑재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큰 폭발은 없어서 사실상 가짜 탄도를 탑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 미사일 관련해서 푸틴이 언급했던 오레슈니크 미사일은 실제로 캐도로, 그러니까 삼나무라는 이전에 존재했던 미사일의 새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이 특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 위험성도 푸틴이 말하는 것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미국의 한 관리도 키우 인디펜던트에 우크라이나는 그동안에 러시아의 수많은 공격을 견뎌냈는데 그중에는 오레슈니크 미사일보다 훨씬 강력한 것도 있었다 그러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위협을 가했지만 푸틴이 내세운 그 미사일은 전혀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사실 푸틴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마치 핵전쟁이라도 당장 벌일 듯한 기세를 보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 서부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들이 서방이 지원하는 에이테컴스나 스톰 섀도우 미사일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시저널은 24일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6발의 에이테컴스 미사일이 러시아 국경 넘어 120km 정도 떨어진 러시아군의 주요 탄약 창고에 명중돼서 하늘을 붉게 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러시아가 1300여 킬로미터의 전선을 따라서 다양한 군사시설들을 배치해 두었는데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허용에 따라서 이들 모든 시설들이 공격에 완전 노출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저널에 이어서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따라 러시아 핵심 무기 저장 창고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서 수백 개의 표적이 새로 허가된 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와 있으며 이는 그동안의 장거리 드론을 통한 공격보다 그 효과가 비할 데 없이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쟁연구소 ISW는 이 에이테컴스 미사일의 사정거리에만 약 280개의 러시아 군사시설들이 위치해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시설들, 특히 여단 또는 사단본부를 직접 타격하게 된다면 러시아군은 대단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월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잠재적으로 목표를 삼을 수 있는 가장 큰 집중 타격 중 하나는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라면서 로스토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상륙지 같은 곳이어서 이를 공격하면 러시아군의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이 우크라이나도 탄도미사일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월저널은 지난 23일 치열한 군비 경쟁의 중심에 서 있는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을 직접 생산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를 위해서 이미 자체적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으며 아마도 연말 안에 굉장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월저널은 이어서 물론 작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원래 소련 시절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도미사일 개발 국가 대열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드니프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한 것도 드니프로에 있는 소련 시절 탄도미사일 개발의 허브였던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저널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개발 효과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소련의 KH-35 대함 미사일과 유사한 넵튠 순항 미사일을 만들어 전쟁 내내 사용해왔으며 이를 통해서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침몰시켰고 또 다른 목표물도 공격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 올해만 100여 발의 미사일을 생산해서 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월저널은 또
현재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을 제작하는데 부품 공급 문제와 개발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진일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개발 중인 장거리 드론 제작 프로그램은 이미 비행거리 2,000km를 넘는 드론으로 개발이 완성돼서 실전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저널은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중간 형태의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무기 중 하나가 팔리아니차로 외관은 작은 순항미사일처럼 보이는데 제작 비용이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훨씬 적게 든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무기 개발은 그리 늦지 않은 시기에 마무리되면서 실전에 본격 투입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푸틴이 강력한 IRBM으로 우크라이나와 서방 진영을 위협했지만 서방 진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서 이에 따른 푸틴의 추가적 대응이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